지난주 발표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이었습니다. 바로 작년 2019년 천문학자들은 지구 전역에 깔린 망원경을 동원하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은하와 거대 타원 은하 M87 중심에 숨어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민낯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블랙홀이란 신비로운 존재가 우주에 실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록 간접 증거이기는 했지만 워낙 차고 넘치는 증거들 덕분에 누구도 블랙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집단입니다. 그렇기에 블랙홀의 민낯을 직접 다이렉트로 포착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결론 짓기는 이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최초로 포착된 블랙홀의 개걸스러운 먹방의 그 생생한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펜로즈의 증명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밀도로 물질이 한 점에 농축되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천문학자들은 시공간에 뚫린 구멍과 같은 존재 블랙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은하 중심부 별들의 너무나 빠른 궤도 운동, 또 곳곳에서 포착되는 강렬한 전파 섬광 등을 통해서 강한 중력으로 물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블랙홀이 실제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천문학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블랙홀이 정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블랙홀의 얼굴을 직접 본 이는 아무도 없었죠. 누구도 블랙홀의 몽타주를 그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주변을 어질러 놓은 그 난잡한 사건 현장의 흔적을 통해서 블랙홀이란 범인의 인상차기를 유추하고 있을 뿐이었죠. 심증은 차고 넘쳤지만 확실하게 사건을 결판지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은 아직 없었던 셈입니다. 특히나 노벨상위원회는 아무리 대단한 발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게 결판 날 때까지는 절대로 수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 엄청난 까다로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너무 일찍 떠난 나머지 대단한 발견을 했지만 끝내 생애 노벨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인물도 많았죠. 이런 깐깐한 노벨상위원회의 눈으로 봤을 때 블랙홀의 존재 역시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2019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프로젝트를 통해서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괴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졌죠. 강한 중력으로 주위 가스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자기 주변에 밝은 강착 원반을 두른 채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 블랙홀의 모습은 앞서 물리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예측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부터 전설로 전해지던 괴물의 몽타주가 정확하게 실제로 포착된 괴물의 머그샷과 일치하는 너무나 경이로운 발견이었죠. 그리고 비로소 인류는 노벨상과 함께 블랙홀이란 괴물이 우주에 실존하고 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난히 까다로운 노벨상 위원회의 기준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가 인정되기도 전에 그 블랙홀이 일으킨 중력파의 존재가 먼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쓰이기도 했죠. 지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아인슈타인의 미완성 교향곡으로 전해지던 시공간의 떨림, 바로 중력파를 검출한 연구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검출한 이 중력파 시그널은 지구에서 약 13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두 거대한 블랙홀이 함께 충돌하면서 주변 시공간에 일으킨 떨림이었습니다. 즉 블랙홀이 일으킨 중력파였죠. 따라서 간단하게 따져보자면 블랙홀이 일으킨 중력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앞서 일단 그런 중력파를 일으키는 블랙홀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서순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파 시그널이 처음 포착되었던 2015년 9월 당시까지는 아직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블랙홀이 일으킨 중력파의 존재는 입증되었지만 정작 그 블랙홀 자체는 그 존재 여부를 결판짓기 이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깐깐한 노벨상 위원회가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블랙홀이 일으킨 중력파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소 재밌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약간 서순이 뒤엉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강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괴물 블랙홀은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 주변 시공간에 일으킨 파문, 중력파 역시 존재하죠. 블랙홀과 중력파 모두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지만 둘 모두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둘 모두 우리 우주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블랙홀의 존재는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블랙홀은 베일에 감춰진 존재입니다. 우주 최강의 신비주의 컨셉이죠. 말 그대로 강한 중력으로 모두의 눈길을 끌고 있는 어트랙트하고 있는 초강력 어트랙터, 관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블랙홀의 얼굴, 머그샷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홀의 진짜 얼굴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며 방출하는 빛을 통해서 확인한 블랙홀의 그림자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마구 집어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본 적은 없었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만약 제가 블랙홀을 밟고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바닥은 제 머리카락에 비해서 제 키만큼 블랙홀에 더 가깝죠. 중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약해집니다. 결국 엄밀하게 따지면 블랙홀에 좀 더 가까운 제 발바닥이 머리카락보다 블랙홀의 중력을 더 강하게 느끼겠죠. 그런데 블랙홀은 시공간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미한 거리 차이로도 아주 강한 중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결국 제 발바닥은 머리카락에 비해서 훨씬 강한 중력을 느끼며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훨씬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발바닥,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빨려 들어가는 머리카락. 저는 마치 몸이 길게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제 몸의 각 부위가 조금씩 다른 블랙홀의 중력을 느끼게 되는 차등 중력을 느끼게 되죠. 결국 제 몸을 찢을 듯이 쭉 잡아당기는 이 차등 중력의 효과가 제 몸을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의 결합력을 이길 정도로 강해지면 결국 저는 산산이 부서져 조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블랙홀에 의한 강한 차등 중력으로 인해서 빨려 들어가던 물질이 엿가락, 국숫가락처럼 쭉 늘어지는 조성력에 의한 파괴 현상을 스파게티화,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블랙홀에 사로잡힌 주변의 별들 역시 바로 이런 스파게티화를 겪으면서 국수 면발이 되어 쭉쭉 뽑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별이 으스러진 직후부터 그 생생한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레 초거대 망원경 VLT와 신기술 망원경 NTT,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을 동원했죠. 남반구 하늘에 위치한 에리다누스 다리 방향으로 약 2억 15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먼 은하 중심부 부근에서 섬광을 내보낸 별 AT2019QIG를 포착했습니다. 운 좋게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주변의 별로 면발을 뽑기 시작한 직후부터의 모습을 포착했죠. 자외선, 가시광, 전파, 그리고 X선, 다양한 파장으로 이 생생한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별이 블랙홀에 붙잡혀 으스러지기 시작하면서 반년에 걸쳐 섬광은 밝아졌다가 다시 서서히 어두워졌죠. 포착된 섬광은 우리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 달하는 육중한 블랙홀에 의해서 파괴되는 순간 새어나온 최후의 SOS 메시지였죠. 이 별은 블랙홀에 사로잡혀 그 질량의 절반이나 되는 물질을 빼앗기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 여부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정확하게 목격된 적 없었던 블랙홀의 조성력에 의해 별이 파괴되는 그 생생한 모습이 드디어 천문학자에게 걸리고 만 것이죠. 블랙홀이란 괴물의 머그샷에 이어서 드디어 그 생생한 면발 뽑기 범행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블랙홀 가르광티아 속으로 몸을 던지죠. 영화에서는 블랙홀 속에 빨려들어간 쿠퍼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시 딸의 과거와 조우하는 그 눈물겨운 명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증된 블랙홀에 의한 조석 파괴, 스파게티화를 고려해서 다시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에 접근하는 순간 쿠퍼와 탐사선은 길게 찢어지며 조각조각 나는 끔찍한 결말이 되었겠죠. 아마 영화는 유례없는 우주 고어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국 지난 반세기에 걸친 확신에 가까운 의심 속에서 결국 블랙홀이란 존재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블랙홀의 개걸스러운 먹방 현장, 그 주변에서 강한 차등 중력에 의해 별이 파괴되는 순간의 모습도 포착되었죠. 그동안 인류는 눈을 감은 채 코끼리를 더듬으며 코끼리란 동물의 모습을 상상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았던 눈을 뜨고 눈앞에 놓인 거대한 괴물, 코끼리의 생생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맹수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을 헤매도 맹수를 만날까 두렵지 않습니다. 맹수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맹수가 숲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숲속에 무언가 숨어있지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전까지 인류의 밤하늘은 그저 깜깜하고 지루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블랙홀이란 괴물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 어딘가 숨어 개걸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을 블랙홀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저 깜깜한 밤하늘이 이 블랙홀들이 일으킨 시공간의 파문으로 찬란하게 일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블랙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